안녕하세요. 자, 교재 481페이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목차 한번 봐보세요. 주택법 목차 보게 되면 제1장이 총설인데요. 총설에서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건설에서 뭘 배운가 하면 다른 법에서는 건설의 주체를 시행자라고 하는데 주택법은 시행자라는 말 대신에 사업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업주체, 다른 법으로 얘기하면 시행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에서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는데 주택법은 허가라는 말 대신에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이걸 보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보고 세 번째, 주택건설과 관련된 자금.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3장이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공급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배워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 제한 이런 제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급질서 유지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 질서 유지. 청약통장 다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4장이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관리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법을 따로 만들어 놓고 우리 내용은 이제 이 주택법에서 관리 파트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하자 보수 이쪽 파트 보고 5장은 써봤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주택법인데 주택법이 총 몇 문제 나오는가 하면 주택법이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오면 1장 총설 용어에서 보통 여기서 2문제 정도 예상해야 되고 용어가 2문제. 두 번째 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건설에서 여기서도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두세 문제 생각해야 되고요. 3장 주택 공급에 관한 부분이 옛날에는 1문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비중이 가장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2문제나 3문제 예상해야 되고 관리에 관한 파트는 얘는 정상적이면 안 나와야 돼요. 주택관리는 공인중개사가 담당할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출전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1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파트는 지금 하지 말고 얘는 6월 달쯤에 가서 한번 딱 정리 한번 해보고 끝내야 돼요. 계속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같아요. 이렇게 해서 7문제 나오는데 7문제 나오면 4문제까지 맞히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 목표를 4문제만 잡고 하면 됩니다. 자, 주택법은 주로 이제 저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이제 하나씩 봅시다. 넘겨보면 1번 482페이지입니다. 482페이지. 1번 법 제정 목적인데 원래 다른 법 목적은 그냥 공공복리 정진 그러는데 주택법은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이 법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볼까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주거 생활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그래서 주거 생활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택을 건설해야 되겠죠. 건설했으면 공급해야 되고 공급했으면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이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자금의 조달 및 운영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다. 좀 기억하시고 자 2번 용어에서 1번 주택입니다. 주택이다.
세대 구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체크합시다. 부속 토지를 말하면 이를 또 체크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합니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함정이 2개 들어가 있어요.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단독, 공동 2가지 구분합니다. 그럼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인데 단독, 공동 구분 기준은 주택법에는 따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는 따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주택법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자, 건축법에서 배웠던 그 부분을 다시 찾아가 봅시다. 그 책으로 하면 책 몇 페이지인가 그러면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이 건축법 시간에 설명 다 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고 주택은 2번째,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은 왜 단독이라고요? 소유권이 하나고 공동은 소유권이 2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서 구분 등기가 안 된다, 된다. 그게 차이점이었어요. 단독주택은 다시 뭐가 있었습니까?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이고 또 다중주택, 또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4개 있었어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2번째 연립주택, 3번째 다세대주택, 4번째 기숙사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게 필요해요. 다중 그러면 중, 3 했죠. 다중 그러면 3층 이하.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330 이하. 다가구 그러면 3층이 아니고 3개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바다민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그냥 5개층 이상. 연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4개층 이하, 다세대도 4개층이 안 돼. 연립과 다세대 차이점은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면 합계가 연립이 규모가 큽니다.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다세대는 한 동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면 합계가 660 이하면 그때는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고 기숙사가 좀 조심할 것은 이제 기숙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러고 분류한 것은 이게 무슨 법이요? 건축법. 건축법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택법은 주택을 어떻게 분류하면 주택법은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래.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다. 단독 공동인데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다 이래요. 주택법은 단독은 따로 세분 안 합니다.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아파트가 뭐고 연립이 뭐고 다세대 뭔가 여기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 따르겠다. 즉 이 내용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기숙사 잘 봐봐요. 기숙사 건축물에서는 이 기숙사도 건축물이면 건축물 기숙사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 몇 개 있다고요? 28가지. 건축물의 땅의 종류는 몇 가지고요? 21가지. 건축물 종류는 28가지. 근데 이게 이제 29가지가 됩니다. 이제 새 지나고 나면은 아마 2월이나 3월 되면 하나가 더 들어와요, 용도가. 그래서 29가지.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암기할 건 미리미리 29가지. 벌써 이 책 나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법이 개정된다는 얘기요. 앞으로 건축물 종류는 29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29가지. 근데 이 모든 건축물을 29가지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그래서 건축법은 이 기숙사를 뭐로 볼까? 29가지 용도 중에서 뭐로 봐야 되냐? 그랬을 때 건축법은 뭐로 본다고요? 공동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주택법은 뭐로 볼 수가 없다? 공동주택 볼 수가 없다. 주택법은 기숙사를 주택이라고
주택법은 기숙사를 주택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왜 주택이라고 인정이 안 되냐 그러면 주택이란 아까 주택이 뭐라고요? (482페이지) 주택이란 읽어봐요. 뭐라 나와요? 세대의 구성원이 세계의 구성원이죠. 구성원이 그러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이게 구성이에요. 구성원. 엄마만 따로, 아빠만 따로 이건 아니고 세대 구성원이 그러면 한 가족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 가서 보면 가족이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죠. 혼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이 기숙사를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뭐 하고 있으니까? 주거생활 하니까 건축법은 기숙사에서 뭐예요? 주거생활. 주거생활이 뭐예요? 네, 밥 먹고 식당에서도 밥은 먹는데 네, 거주하고 그게 뭐예요? 네, 잠자고 사는 거죠. 사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숙사 보게 되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기숙사가.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뭐가 맞는데 주택이 맞아요. 주택이. 건축물로 보면 주택이 맞는데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요. 전 가족이 다 살아야 하는데 기숙사는 다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으로 보지는 없지만 주거생활 사실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주택법은 준주택이다. 준주택이랍니다. 주택법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고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그럼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개 숫자를 암기해줘야 문제 풀리니까 저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2페이지입니다. 482페이지. 그래서 주택이 분류받고 두 번째.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안에서 몇 가족이 산다고? 두 가족이에요. 두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해가 좀 히트해질 것 같은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여기가 1호 라인 계단이 있고 자 1호 여기가 2호 라인 계단이 있고 여기가 3호 라인 여기가 4호 라인 그러면 원래 이게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101호다 그러면 101호 집에 들어가면 몇 가구 삽니까? 아침에 어디서 나왔나요? 홍성태. 어디서 나왔어요? 집에서. 그 집에 몇 가족이 살아요? 세 가족 살아요? 진짜요? 집에 방이 몇 개 있어요? 한 12개 있나요? 집에 대부분 지금 주택은 한 가족 살죠, 한 가족. 몇 명이 아니고 몇 가족이 사냐고 한 가족이 사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집 하나에 두 가족 산다고 두 가족. 세대 구분. 옛날에는 여기에서 지금 한 가족이 사는데 지금은 봐봐요. 지금은 자 이쯤 잘라가지고 한 가족에서 문을 갖다 여기도 문 내고 여기도 문 내고 그러니까 현관 따로 내주는 거요. 따로 내줘가지고 여기서는 주인이 살고 여기 집주인 살고 주인 댁이 살고 여기는 뭐 준다고? 세 준다고 세. 그러면 월세 받아가지고 이 세 받아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걸 갖다 세 놓는다 그러면 이걸 세 놓는다. 몇 평 정도 쪼개가지고 한 8평 정도. 8평 정도 쪼개면 원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8평 정도 쪼개서 원룸 만들면 보통 지금 우리 원룸 월세 얼마 나옵니까? 32만 원. 이거 정확하게 32만 원. 그러면 32만 원 가지고 관리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한 집에서만 4명, 5명 사는데 지금은 대부분 몇 장? 보통 2명, 많이 사면 3명, 웬만해서 4명 사는 집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이 주택이 쓸데없이 크니까 일부를 나눠가지고 처음부터 지을 때 이렇게 진다고. 일부는 뭐가끔 세 줄 수 있게끔. 신문 보면 뭐란다? 신문 보면 부분임대요. 뉴스에는 부분임대형 기자들이 몰라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세대구분형. 명칭이 법에 있다고 명칭이. 세대구분형. 간단하게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자 봅시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 돼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구분 공간 일부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구분 공간 일부 뭐는 안 된다? 구분 소유는 안 된다.
1번, 박스 1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관부터 다르고 주거 생활을 하려면 먹고 씻고 잡고 해야 되니까 이미 뭐가 있으니까 공간, 잠잘 공간이 있으니까 씻을 수 있는 공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독립된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거. 그러니까 1번은 나와봤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전용 면적이 14 이상. 그건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될 성질 아니요.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을 한다?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구조, 경계부 설치. 지금은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살고 있지만 여차하면 어쩐다고요? 여기를 갖다 한 세대가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연결물을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이 막은 이 부분을 갖다 경량골절해서 쉽게 철거할 수 있게끔 해줘라는 얘기고.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고 3분의 1 넘지 말아 숫자 남겨야 되고. 다섯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구분된 각각 공간의 전용 면적의 합계가 단지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마라. 둘 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넘지 말라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주택 건설 기준에는 100세대면 뭐가 들어가고 300세대면 뭐가 추가로 들어가고 500세대면 뭐가 추가로 들어가고 1000세대면 뭐가 이게 다 있어요.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대수 산정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 세대 관계없이 그냥 한 세대를 본다. 세대수 산정할 때는 몇 개를 본다고? 하나다 하나.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함정이 뭡니까 하면 구분된 공간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전용 면적은 14 이상. 세 번째 전체 세대의 3분의 1 넘지 말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고 그리고 건설 기준 계산할 때는 한 세대를 본다.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 반복. 구분 소유 안 돼. 14 이상. 3분의 1 넘지 말 거. 3분의 1 넘지 말 거.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산정할 때는 한 세대로 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주택법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체크합시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계획에 따라서 주거 용도만 쓰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체크합시다.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입니다.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거기도 암기해야 돼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어디다 주권했습니까?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1호 그러면 단독주택이고 1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세대수, 가구수 산정할 때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 그러니까 1호든 1세대든 면적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보통 말하는 25.7평이야.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은 간단하게 기금 플러스 면적이요. 다른 말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돈 가지고 했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그 돈 했는데 면적은 85 이하. 국민주택이 단독주택이요, 공동주택이요? 뭐라고 말해요? 짓는 사람 마음입니다. 짓는 사람 마음. 국민주택이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짓는 사람 마음이에요. 짓는 사람 마음. 분양 줄 수도 있고 임대 줄 수도 있고. 국민주택은 국가가 지어요? 민간이 지어요? 그것도 짓는 사람 마음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국민주택이에요? 물어보면 어르신 돈 플러스 면적이라니까. 무슨 돈으로 했냐? 주택, 도시기금 그 돈이 들어갔는데 면적 얼마다? 85 이하다. 그렇게만 딱 잡아야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간이 읍면 얼마야? 100 이하. 시험 문제까지 나옵니다. 나머지는 밑에 더 지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넘어가고 4번 민영주택 넘어가고 5번 도시형 생활주택 일명 도생 그럽니다. 도생. 그런데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입니다. 도생. 도생이란 300세대 미만의 첫 번째 포인트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도생은 보통 299가 299, 300 미만이니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축구거 써요.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 85 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체크요.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첫 번째 면적은 얼마라고요? 면적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그 면적은 85 이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 관, 농, 자 중에서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함정이 3개 들어있고 박스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나온 게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도생은 명색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주택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실 부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하되 전용 면적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중요고 세 번째 세대 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고 네 번째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원룸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룸형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거는 방이 룸이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주택을 짓는데 원룸형은 어떻게 짓습니까? 하면 원룸형 어떻게 지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 한 층의 면적을 갖다 우리가 한 층 면적을 만약에 200제곱미터 하고 자 1층 봐봐 1층 여기에 2층 여기에 3층 여기에 4층, 5층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몇 층입니까? 5층짜리입니다. 전부 다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층수가 몇 층이라고요? 5층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모르면 빨리 저쪽 한명이에요. 주거용 쓰면서 5층이면 뭐라고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걸 뭐라 한다? 아파트로 간다. 근데 이제 원룸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 전부 다 이제 방을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커졌네. 5개만 나눕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면적을 갖다가 하나 면적을 전부 다 우리가 40제곱미터를 해가지고 40제곱미터 간단하게 방을 전부 다 하나로 합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원룸이지. 원룸인데 뭐라고 얘는? 아파트. 첫 번째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5층을 떼버려. 5층을 떼면 몇 층 남았네 이제? 4층이네 4층. 이거 지금 몇 층짜리입니까? 4층짜리입니다. 전부 다 주거용입니다. 한 층의 면적이 얼마라고? 200이라고. 몇 층이라고? 4층. 한 층 얼마라고? 200이라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 됩니까? 800. 800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는? 연립이죠 연립. 이것은 연립주택인데 뭐라고요? 방 하나니까 전부 다 원룸형이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는 지금 이제 3개층입니다. 3개층. 3개층입니다. 3개층인데, 면적 얼마입니까? 600입니다. 이거 전부 다 구분 등기 다 가능해요. 구분 등기 됩니다. 이름 뭡니까? 이거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걸 아예 떼버려, 이걸. 자, 이거 마저 뗐다 그러면 2층 남은 2개층? 2개층 남았습니다. 2개층 남으면서 면적은 얼마입니까? 400이네. 자, 이게 2개층 남았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다세대지. 뭘 고민을 다세대지. 4계층 이하이고 얼마면 660 이하면 다세대 그래야지. 맞아 뗍시다 이거. 자, 2층 떼고 이제 1층 남았네 1층. 자 1층으로 했다 1층. 1층이다. 전부 다 뭐가 다 구분 등기 된다니까. 구분 등기. 공동주택이라니까. 그건 뭐예요? 다세대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원룸형은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봐요. 원룸형은 근데 이걸 좀 이해해야지. 원룸형 주택 뭐라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5계층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4계층 이하인데 660 초과할 수도 있고 또 4계층 이하인데 660 이하 되게 할 수도 있고 구분 등기만 되면 뭐라니까요? 공동주택. 구분 등기가 안 되면 뭐라고? 단독주택. 전부 다 1층을 했는데 구분 등기 되면 이거 뭐라고? 공동주택. 뭡니까? 다세대지 그러면. 물론 이렇게 짓는 이런 이상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것도 뭐가 된다고? 다세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룸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 있구나라는 거 알고 그러면 다시 위에 1번 단지형 연립과 2번 단지형 다세대인데 단지형 연립은 연립인데 뭐는 뺀다? 원룸형은 뺀다. 다세대는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인데 뭐를 뺀다? 원룸은 뺀다. 그러면서 공통점은 둘 다 건축에는 심의 거치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게 둘 다 특징이에요. 특징. 원래 연립하고 다세대가 5층 갈 수가 없는데 건축에 심의 거치면 5층까지 쓸 수 있다. 5층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룸형 들어가면 봐봐요. 원룸 들어가서 보면 복도다. 복도. 이게 복도입니다. 복도가 있고 이렇게 방이 쫙 있으면 원룸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지금 자 여기가 101호다.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 구조가 다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현관이 있다 그러면 현관 딱 들어가는데 여기 딱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신발장이 하나 있고 다 똑같아요. 이것은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이쯤 가서 보면 신발장 맞은편에 여기가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욕실이 있고 욕실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욕실 문이 이러고 있으면 욕실 옆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빵 트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룸. 근데 이쪽을 보든가 이쪽을 보면 이쪽이든가 이쪽에 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일러실. 이게 지금 원룸형이니까 원룸. 자 일단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하니까 뭐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독립된 각각 뭐는 있어야 된다? 욕실하고 뭐는 있어야지? 욕실하고 부엌은 있어야 되고 주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근데 이거는 막힌 건 아니요. 막힌 건 어디에 막혔다고? 이 부분이 막혀 있고 이 부분만 막혀 있는 거예요.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 하되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30이면 몇 평입니까? 9평. 3, 9, 9평. 이게 지금 방이 하나가 9평짜리 방이면 커요, 작아요? 커요. 큽니까? 9평이면 엄청 큰 거지, 방이 9평이면. 그러니까 9평 이상이 되면 몇 개 만들 수도 있고 2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0 이상이면 2개 만들 수도 있다. 이 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거 생활의 안정과 뭐라고? 주거 수준 향상. 지하에 들어가서 수준 향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하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도생 출제가 잘 되니까 첫 번째 300 미만, 두 번째 85 이하, 세 번째 도시지 건설을 하는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건축이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고 원룸이 타겟인데 원룸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면적은 14에서 50이다.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쩐다고요?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잡아놓으면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2번 건축 제한,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6번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용도로 이용 가능한 게 준주택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 2018년도에 뭐예요? 평창올림픽이에요. 동계올림픽이에요.
동계올림픽. 그럼 동계올림픽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쇼트트랙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김동성. 네, 김동성. 나는 이거 안 해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김동성. 김동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김동성 그러면 생각나네. 언어죠, 언어. 안토 언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언어. 원래는 언어 보고 집에 가서 언어, 코 그랬거든요, 코.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요, 이제? 기가 생겼어요. 예? 예. 언어, 코, 기가 됐는데, 코가 뭐냐, 그러면 이게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고시원의 명칭이 뭐를 바뀌었다고 이제?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이제는 언어다기가 됐어요. 언어다기. 거기 보게 되면 준주택이 뭐가 있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네 가지 있으니까 암기 좀 해야 되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읽지 말고 밑에서 위로 뭐라고요? 언어다기. 그러니까 한 학생이 교수님 그러지 말고 그냥 타기로 하지 말고 언어 기억하라고 기다라 합니다. 기다 해가지고 언어부터는 이제 어뢰부터는 언어 기다로 바뀌었어요. 언어 기다. 기억한다 해가지고 기다. 언어 기다. 어가 뭡니까? 오피스텔. 노는 뭡니까? 노인복지주택. 기는 뭐고? 기숙사고. 다는 뭐고? 다중생활시설. 유치하게 그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맞춰야 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7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밑에 공공사업 몇 개 있나요? 많다. 네, 많다. 자, 공공사업의 개발 조정되는 줄 겁시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 무슨 주택? 공동주택. 자, 밑에 박스에 있는 사업이 전부 다 무슨 사업이고? 공공사업이고. 공공사업의 개발조는 포인트가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공공사업 몇 개 있냐? 많다. 그렇게 말하면 문제 풀립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단독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8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옆에다 살짝 써놔 연필로. 아파트 단지. 연필로. 나중에 지워야 되니까. 주택단지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자,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무슨 사업합니까? 주택건설 사업, 무슨 사업? 대지조성 사업 두 가지요. 아니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도 하고 대지조성 사업 하는데 주택건설 사업 하나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아요. 승낙. 그걸 보고는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 그 말이 나오면 무슨 법에서 쓰는 용어가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건축허가는 무슨 법에서 하는 말이고? 건축법이고. 농지 전용 그러면 농지법이고.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주택법에서 쓰는 말이고. 또 사업시행 인가 그러면 도정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도정법. 도정법에서 공사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뭐라고? 사업시행 인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죠? 그걸 뭐라고 하냐고?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그러면 무슨 법에서 쓰는 말이고? 개발법하고 국토계획법, 도시계획 시설사업도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법에서 쓰는 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똑같은 말인데 뭔가 공사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을 받는데 사업계획서 승낙을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의조정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 건설, 대지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주택단지. 그러면서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첫 번째,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택단지란 별거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한다 그러면 아파트는 나중에 나오지만 아파트는 몇이 기준이냐? 30세대를 기준해가지고 30세대 미만한다.
29가구 할 때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고 30세대 이상을 하면 주택법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뭐라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근데 아파트 32만 짓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30 이상 되니까. 아파트 30 이상 짓는다. 무슨 법? 주택법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아파트 지어놓고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지 안에 놀이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 아파트 단지를 보고 우리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근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나요? 중간에. 자, 이 주택단지 안에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면 두 개 도시가 완전 이건 단절이 돼요. 단절. 이거는 도시가 단절돼. 도시가. 근데 주택단지는 어디로 가겠어요? 처음에는 이러고 하나의 단지로 만드는데 중간에 우연찮게 뭐가 들어갔다?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정도 들어가면 그것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주택단지 몇 개 됐어요? 2개 됐어요. 2개.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몇 개 됐다고? 2개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그러냐? 12m의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주택단지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로 본다. 12m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주지. 몇 개입니까? 1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개를 암기하죠. 그러면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이해 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각각 별개. 따로. 20m 일반 도로, 8m 도시계 이해 정도로 암기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9번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 복리 또 은근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대, 복리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주택법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아무래도 유리해. 아파트에 사는 분이. 주택을 건설할 때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단독이요? 공동이요? 공동이죠. 공동주택은 30을 기준해서 30 미만이면 건축법, 30 이상이면 주택법. 근데 아파트를 갖다가 30 미만 짓는 게 어딨냐? 전부 다 30 이상 짓지. 그러니까 아파트는 무슨 법을 한다고? 주택법. 그러면 단독주택은 30호를 기준해가지고 30호 미만이면 건축법이고 30호 이상이면 뭐요? 주택법이요. 단독을 30 이상 짓는 거 봤습니까? 보긴 보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대부분 뭐고? 건축법이고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이고. 그러니까 주택법의 주된 내용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단지 안에 가서 보면 1번 부대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부대 그러면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설비해가지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로 이거 꼭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편리합니까? 주차장 꼭 있어야 됩니까? 관리사무소? 있어야죠. 탐장? 있어야죠.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부대입니다. 부대. 복리 그러면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꼭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애가 없어요. 애가. 놀이터 필요가 없어요. 애 없다니까 유치원 필요가 없어요. 예, 노인도 없어요. 노인정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주민의 복지 편익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복리. 차분히 생각하면 다음 중 부대시설 인것은 복리시설 인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2개 섞어놓고 찾으라. 차분히 생각해. 주차장 생각하고 관리사무소 생각하고 담장 단지 안에 도로 자 놀이터 근린생활선 단지는 상가 단지는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리시설에는 주민들이 뻐글뻐글 모여 있어요? 없어요? 모여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뻐글뻐글 모여 있는 게 뭐라고? 그게 복리고 평소에 주민들이 없는 게 뭐라고? 부대고 간단해요. 간서는 나중에 보시고 10번 사업주체는 간단하게 옆에서 써놔요. 시행장. 다른 법은 시행장. 이 법은 사업주체.
누가 있는가 알려겠지 말고 11번 주택조합입니다. 지금 주택조합이 건국 이래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주택조합이 가장 지금 활발합니다. 여기에 주택조합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까? 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싸요? 진짜 들어오긴 들어왔나요? 어디 들어왔어요? 네, 저기 가면 있어요. 저기 가면. 쌉니까? 일반 아파트보다 주택조합 아파트가 좀 더 싸요. 장점은 싸요. 장점은 싸요. 단점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왜 주택조합이 이게 지금 활발해졌는가? 그 주택조합 보면은, 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의 주택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결정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1번 지역주택조합, 2번 직장주택조합,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가 옛날에는 도시였는데, 하나의 도시. 어디가 하나의 도시라고요? 웬만하면 그런 건 잊어먹지 맙시다. 하나의 도시 수십 번 얘기했는데, 하나의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 하나의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원주시가 하나의 도시고, 여주군도 하나의 도시고, 이천시도 하나의 도시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게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말하는 지역이 옛날에는 하나의 도시를 뜻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이 지역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지역이란 광역 생활권입니다. 광역 생활권. 그래서 전국을 9개 광역 생활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통째로 하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 서울, 경기, 인천 하나요. 두 번째 대전, 충남, 세종이 하나, 충북이 하나, 그리고 광주, 전남이 하나, 전북이 하나, 대구, 경북 하나, 부산, 울산, 경남 하나, 강원도 통째로 다 해서 하나, 제주도 하나 해가지고 전국을 9개 생활권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모집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원주에서는 원주 시민만 했는데 지금 원주 시민, 태백도, 영월도 다 온다는 얘기요. 강원도 통째로 해가지고 하나의 지역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사용자 뭐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관리주체 안 나오고 리모델링 중요한데 리모델링은 뭘 보고 리모델링 하냐? 리모델링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노후화억제 기능 향상, 노후화억제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은 알게 리모델링은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건 주택법이니까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법. 공동주택 외 기타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건축법의 사고. 근데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을 중요히 여기지 않으니까 설명 안 할 뿐이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무슨 법이요? 주택법. 지금은 이해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그러면 리모델링은 뭘 보고 리모델링을 하냐? 리모델링. 어떠한 행위? 대수선과 뭐 하는 거? 증축하는 걸 리모델입니다. 대수선 플러스 증축 플러스 신축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리모델이란 대수선 증축 신축한 행위다. OX, X. 신축은 빼고 뭐라고? 대수선과 증축이다. 증축. 대수선과 증축. 그러면 증축은 리모델링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일단 증축하려면 기본적으로 15년 이상이 경과해야 돼요. 준공검사 받고, 즉 사용검사 받고 15년 이상 경과할 것. 증축의 범위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냐면 세대 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까지. 세대 전용면적 10분의 3, 30%를 늘릴 수가 있다고. 30%. 증축을 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세대수는 기존 세대 얼마까지? 100분의 15 이내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늘리는 방법은 다양한데 수직 방향으로 늘릴 때는 수직 방향으로 증축을 할 때는 그 층수가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면은
3개층까지 늘어나고 14층 이하 된다. 14층 이하 된 아파트는 2개 층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쫙 깨야 문제 맞춥니다. 리모델링은 대수원 플러스 일부 증축인데 일단 증축하려면 사용검사 받고 15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증축의 범위는 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다. 나중에는 전용면적 85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 이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 증축에서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세대수가 늘어나야 그걸 갖다 분양을 해야 돼. 분양. 늘어난 만큼 분양을 해야 그 돈 가지고 어쩐다고? 리모델링 비용에 충당한다고. 안 그러면 리모델링 안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랬을 때 세대수를 늘릴 때 몇 세대 늘릴 수 있냐? 기존 세대 15%까지. 100세대짜리 리모델링 하면 새로 몇 개 만든다? 15개를 만들어낸다. 1000세대면 150세대. 어떻게 만들 건데?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자,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자, 101호. 여기는 102호. 여기는 103호. 여기는 104호. 짧게 쓸게.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4호 라인이다 그러면 이쪽이 앞쪽 베란다가 전부 다 앞쪽 베란다가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앞에를 좀 늘리고 앞에를 늘리고 뒤에도 늘리고 이렇게 뒤에 늘려가지고 얼마 늘어난다고요? 30% 늘어요. 30%. 만일에 이게 지금 이게 24평짜리다 그러면 30%는 얼마입니까? 24 나누기 3 하면 우리 시험 볼 때 계산기 써야 안 써요? 씁니까? 다음 주부터 반드시 계산기 가지고 오세요. 아무 소리 안 되니까. 몇 평 늘릴 수가 있어요? 8평. 8평 넣으면 여기다 8평을 더 한다고. 8평 더 넣으니까 32평. 여기다 베란다 틀면 몇 평 돼요? 한 40평 돼요. 40평. 이렇게 하게 되면 이만큼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났잖아요. 이만큼이.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커졌잖아요. 이게 아파트가 지금 기존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대수 늘리자. 어떻게 늘리냐? 첫 번째 방법 나눈다.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그러면 5호 되겠네. 5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한 세대를 나눠가지고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요. 선호해요?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아파트 단지에 한 동, 두 동, 세 동이 있다. 세 동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기에 한 동을 이렇게 더 짓는다.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 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한 예를 들어 현대가 아파트 분양했어요. 20년 뒤에 리모델링 할 줄 알고 이렇게 아파트 지을 땅을 이만큼 따로 빼놨겠죠? 그런 건설사가 어디 있냐고. 다 지어서 분양해 먹었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세 번째 방법은 아파트가 이러고 있으면 위로 더 올리자. 이렇게 위로 올리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지금 얘입니다. 수직 방향 증축. 이랬을 때 위로 몇 층까지 올릴 거냐? 그러면 지금 건물이 몇 층이냐 여기에 봐가지고 건물 층수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만들었으니까 건물의 하중을 견딜 만큼만 뭐가 철근이 들어가고 두께가 있다고. 근데 무한정 이걸 늘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가.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15층 이상 되는 것은 몇 개 층까지 하고 3개 층, 14층 이하 몇 개 층? 2개 층까지만 해라. 왜 층수가 더 많은데 많이 올립니까? 그러면 15층 이상 된 아파트하고 간단하게 14층 이하 된 아파트가 기둥을 세울 때 15층 이상 된 아파트는 기둥을 이런 걸 세워서 했다 그러면 15층 이상 된 아파트는 14층 이하 된 아파트는 기둥을 이런 거 세워서 했다고. 어느 게 튼튼해요? 구조 안전상 얘가 훨씬 처음부터 튼튼하게 했다고. 이렇게 튼튼하게 했으니까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은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리모델링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대수선 플러스 증축인데 증축한다. 15년 경과. 증축 범위 10분의 3. 세대 늘리자. 얼마? 100분의 15. 자, 수직 방향 증축할 때는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4층 이하이면 2개 층.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공구입니다. 16번 공구. 공구가 뭡니까? 공구가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건축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하겠습니다. 몇 세대 지을까요? 야심차게 3,000세대 집시다. 3,000세대. 3,000세대면 규모가 커요, 안 커요? 크죠? 많이 크죠? 자, 3,000세대 짓는다. 건축 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저 땅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주택단지. 기억하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1단에 떨리 뭐라 한다? 주택단지. 주택단지인데, 자, 3,000세대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뭐 하고, 착공하고, 동시에 뭐 하고, 분양하고, 동시에 뭐 하고, 준공하고, 동시에 뭐 하고, 입주하고, 옛날에 이게 잘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동시에 착공하고, 좋아요. 동시에 분양하고, 좋아요. 동시에 분양인데, 3,000세대 분양이니까 몇 세대 분양됐어요? 딸랑 2세대 분양되고 몇 개 남았어요? 2,998세대가 남았어요. 이러면 건설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버티겠어요? 한 방에 망하지, 한 방에.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가 많이 망했어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영종도 들어가가지고. 영종도가 거짓말에 3,000세대 분양해서 2개 분양하니까 299 남아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고 건설회사 한 방에 막 한 방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이 땅이 뭐다? 주택단지다. 한 번에 해서 망하지 말고 분위기 좀 파가자. 109 먼저 109 몇 세대 봅시다. 500세대. 분양이 잘 되는 거요. 209 몇 세대 봅시다. 700세대. 아주 분양이 잘 되네. 309 몇 세대 봅시다. 1000세대. 분양이 잘 돼요. 몇 개 남았어요, 이제? 몇 개 남았냐고. 800 남았네. 409, 800 이렇게 나눠서 하자고. 이래서 나누는 이걸 보면 뭐라 우리가? 공구 그러면 공구. 안 그러면 건설에다 다 망하더니. 그래서 나온 게 공구입니다. 공구.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둘 이상 구분들의 1단의 구역으로 줄 것이다. 착공, 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 뭐 하려고? 착공 따로 하고 준공 따로 하려고. 그래서 나누는 게 공구인데 자 1번 짝 보고 공구간을 몇 메타 이상 폭으로 경계 맞는다? 6m 체크하고 6m. 두 번째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한 공구에는 최소 몇 세대 이상 해야 된다? 300세대 이상.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전체는 몇 세대 이상 해야 될까요?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상식으로 하자고. 한 개가 최소 몇 개라고? 300. 공구 나누려면 최소 몇 개는 돼야 공구 나누겠어요? 무슨 두 개가 왜 나누는데 몇 세대라니까? 600이죠, 600. 최소한 두 개 나누려도 600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몇 세대 이상일 때?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 나눕니다. 그게 어려 시험 문제였다고. 근데 어렵다고 다 틀리고 온다고. 그래서 공구 개념은 그거고 나머지 489는 지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1장 용어에 관한 사입니다. 주택부 용어는 다들 쉽습니다. 자, 잠시 쉬고 2장 합시다.